내 아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관청 로비에 메아리쳤다. 오후 4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민원실에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배달 헬멧을 옆구리에 낀 채 서류 뭉치를 움켜쥔 그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다. 법적 보호자가 없으면 학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답변이 공기를 갈랐다. 현우는 잠시 멈춰섰다. 6살 민호가 아빠, 나도 학교 가고 싶어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현우는 올해 35이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토바이에 매달려 살아간다. 중국집 짜장면, 치킨집 후라이드, 편의점 도시락까지 무엇이든 배달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지만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조차 막혔다. 제발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현우는 서류를 다시 밀어냈다.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아이 사진까지.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한 장이 없었다. 법적 보호자. 아내의 서명이 들어간 그 한 장 말이다. 아내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의 질문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계시지 않다. 없다. 2년 전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베트남에서 온 25살 여자,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민호를 예뻐했던 그녀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겨진 건 침대 위에 쪽지 하나뿐이었다.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현우는 그날 밤을 기억한다. 민호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순간을 결국 엄마는 잠깐 멀리 갔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이제 2년이 되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밀어냈다. 현우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걸어갈 때마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현우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식적으로라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재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배달 헬멧을 다시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쌀쌀한 가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집으로 가는 길 현우는 생각했다. 형식적인 보호자.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 누가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해야 했다. 현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계약 결혼. 서류상의 관계. 그것이 민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몸을 일으켜 민호를 살펴봤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아빠가 어제 사준 공룡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자고 있어. 현우는 속삭이듯 말하며 아이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남겼다. 그러고는 조용히 배달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아직 차가운 골목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첫 번째 배달지는 병원 근처 아파트였다. 육개장 2개, 공기밥 하나. 현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다. 2년 전 그날 밤을.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리나가 남긴 쪽지에는 베트남 글자로 뭔가 더 적혀 있었지만 현우는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자였다. 25 하노이 출신,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예뻤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민호가 태어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다. 리나는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고 현우가 일할 때면 혼자서도 잘 돌봤다. 현우 씨, 민호 많이 닮았어요. 그녀가 서툰 한국말로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 현우는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단순히 한국 생활이 견디기 힘들었던 걸까? 아저씨, 육개장이요. 아파트 경비원의 목소리에 현우는 정신을 차렸다. 배달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오전 10시까지 벌써 8건을 배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는 잠시 집에 들렀다. 민호는 TV 앞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아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현우는 민호를 안아올리며 물었다. 밥은 먹었어? 응, 아침에 아빠가 해준 계란 후라이 먹었어. 민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6살 아이가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아빠,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가고 싶어. 민호의 말에 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제 관청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법적 보호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던 그 차가운 말이. 민호야, 아빠가 곧 해결해 줄게.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현우는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는 아직 막막했다. 오후 내내 배달을 계속하면서 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다. 친척들에게 부탁해볼까? 하지만 리나와 결혼했을 때 이미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 외국 여자 데려와서 꼴불견이라며 등을 돌린 그들이었다. 동네 이웃들은 어떨까?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현운의 가정사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다. 엄마가 도망간 집 가난한 배달남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다. 저녁 9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현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로 옮기며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호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그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계약 결혼 형식적 보호자 학교 등록 같은 키워드들을 하나씩 검색해가며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우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관청 계단을 올랐다. 손에는 새로 준비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민호의 학교 입학 통지서,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밤새 작성한 보호자 부재 사유서까지. 일주일 전과 똑같은 민원실이었지만 현우의 마음가짐은 달랐다.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입니다. 창구 직원은 현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봐주세요. 현우는 서류를 내밀며 간절하게 말했다. 사유서에는 아내의 실종 신고서, 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받은 그 차가운 서류가 현우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니까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직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현우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실종 신고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나 이혼 판결이 있어야. 그럼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현우는 다급하게 물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실종 선고는 보통 7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이혼 판결도 상대방이 없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는 무너져 내렸다. 7년. 그때까지 민호는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현우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직원은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재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만이라도. 그 말에 현우는 귀를 쫑긋 세웠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만요? 네.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가 성립되면 아이의 보호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현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형식적인 결혼, 서류상의 배우자, 그런 게 가능할까? 집에 돌아가는 길 현우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누군가가 민호를 위해 이름만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을 주면 가능할까? 아빠 어떻게 됐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호가 달려왔다. 아이의 순진한 눈빛에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럼 나 언제 학교 가? 곧이야. 아빠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카페들을 뒤져봤다. 계약결혼, 위장결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니 생각보다 많은 게시물들이 나왔다. 대부분은 비자 문제나 상속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우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도 몇 명 있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 등록 문제, 보육원 입소 문제 등등.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다. 급여, 형식적 배우자 역할, 조건 협의 가능. 현우는 그 글을 여러 번 읽어봤다. 진짜일까? 아니면 사기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현우는 손을 떨며 쪽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의 학교 등록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현우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다. 답장이 올까? 올 거라면 언제쯤? 그때 민호가 잠결에 뒤척였다. 엄마, 엄마. 아이는 꿈속에서도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현우는 아이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여줬다. 괜찮아, 민호야. 아빠가 있어. 하지만 현우 자신도 알고 있었다. 아빠 혼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내일 오후 3시 시내 카페에서 만나요. 자세한 얘기 해봅시다. 현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걸까? 오후 3시 시내 한복판의 작은 카페. 현우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결혼을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 하지만 민호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카페 문을 밀었다. 혹시 어제 연락 주신 분이세요? 구석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7, 8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네, 맞습니다. 김현우라고 합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도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지연이에요. 일단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현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내가 떠난 일, 민호의 학교 등록 문제,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까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해달라는 거죠? 네. 실제로 함께 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라면? 돈 얘기요. 이런 일을 공짜로 할 리는 없잖아요. 지연의 직설적인 말에 현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여자도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얼마면 될까요? 2천만 원. 지연이 말한 금액에 현우는 숨이 막혔다. 2천만 원. 현우가 하루 종일 배달을 해서 버는 돈이 10만 원 정도였다. 200일을 꼬박 일해야 하는 돈이었다. 너무 큰 금액이네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빚도 있고 당장 급한 일도 있고. 지연은 말을 흐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현우는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다.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식당에서 서빙해요. 하루 8시간 일하고 80만 원 받아요. 지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현우는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에는 어렵고 분할로 드리면 안 될까요? 현우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도 당장 필요한 돈이에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 대출? 그의 신용으로는 불가능했다. 친척들?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지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6살이에요. 민호라고. 현우는 핸드폰에서 민호 사진을 꺼냈다.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귀엽네요. 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현우는 놀랐다. 학교 못 다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그 기분. 지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현우는 그녀가 왜 이런 제안에 응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1,500. 네. 1,500만 원으로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연이 다시 말했다. 어떤 조건인가요? 진짜 아이를 위한 거라면 저도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학교 다니는 모습을요. 현우는 지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돈 때문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럼 가끔 집에 오시겠다는 뜻인가요? 서류상 부부잖아요. 가끔은 그래야 자연스럽죠. 지연의 제안에 현우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1,500만 원도 큰 돈이었고 민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현우는 결심했다. 지연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빠를수록 좋죠. 민호의 입학 시기가. 알겠어요. 내일부터 준비해요. 그렇게 현우와 지연의 계약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걸. 아빠, 이 누나가 누구야? 민호는 지연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지연이 짐가방 하나를 들고 현우네 원룸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6살 아이에게 계약 결혼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민호야, 이분은 우리 가족이 될 거야. 가족? 민호의 눈이 더욱 커졌다. 지연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 민호야. 나는 지연이야. 지연 누나. 민호는 금세 환하게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지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데 누나는 왜 우리 집에 와? 민호가 학교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지연의 대답에 민호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 그럼 나 학교 갈 수 있어? 응. 곧 갈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다. 학교 간다. 학교 간다. 그 모습을 보며 현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현우가 해온 치킨과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지만 민호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누나, 나랑 같이 자자. 민호가 지연에게 매달렸다. 지연은 당황스러워하며 현우를 바라봤다. 민호야, 누나는 따로 자셔야 해. 현우가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누나랑 같이 자고 싶어. 결국 지연이 민호 옆에서 잠들게 되었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새벽 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지연도 깨어 있었다. 벌써 나가세요? 네. 새벽 배달이 있어서요. 현우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민호는 언제까지 혼자 있어요? 보통 저녁에 들어와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하지만 지연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6살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제가 잠깐 늦게 식당 가면 안 될까요? 네. 민호 점심 챙겨주고 가려고요. 현우는 깜짝 놀랐다. 지연이 그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계약은? 계약이라도 아이가 혼자 있으면 걱정되잖아요. 지연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민호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다. 그날부터 지연은 오전에는 민호와 함께 있고 오후에 식당에 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누나, 이거 같이 그려줘. 민호는 지연에게 색칠 공부를 들고 왔다. 지연은 아이 옆에 앉아서 함께 크레용을 들었다. 공룡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초록색. 그럼 누나는 하늘을 파란색으로 칠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민호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며 자랑스러워했다. 저녁에 현우가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민호는 지연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고 지연도 자연스럽게 응답했다. 아빠, 누나가 나랑 숨바꼭질도 하고 그림도 그려줬어. 민호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며칠이 지나면서 세 사람만의 루틴이 생겼다. 현우가 새벽에 나가면 지연이 민호를 깨워서 아침을 챙겨주고 함께 놀다가 오후에 식당에 갔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누나, 내일도 나랑 놀아줄 거지? 민호가 잠자리에 누우며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지연의 대답에 민호는 안심한 듯 잠들었다. 현우는 거실에서 지연과 마주 앉아 있었다. 고마워요. 뭐가요? 민호 돌봐주셔서. 계약에 없던 일인데.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냥. 혼자 있는 아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보육원 얘기요? 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러 와도 저는 항상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호는 다르잖아요. 아빠가 있고 사랑받고 있고. 그 말에 현우도 가슴이 뭉클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혼인신고가 처리되었고 민호의 학교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민호야, 이제 정말 학교 갈 수 있어. 현우가 소식을 전하자 민호는 지연을 붙잡고 소리쳤다. 누나, 나 학교 가. 학교 가. 지연은 민호를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 아이는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민호가 지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누나, 이제 진짜 우리 엄마가 된 거야?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진짜 가족의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돈 어디 있어, 이지연? 식당 주방 뒤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남자 목소리에 지연은 온몸이 굳었다. 접시를 나르던 손이 떨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이 뒤돌아보니 정민수가 서 있었다.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지연의 모든 빚의 근원이었다.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온 거지? 당연하지.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안다고.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뒤로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보였다. 사장님한테 말할까? 내가 도박빚 때문에 쫓겨다닌다고. 제발. 여기서는 하지 마. 지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식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럼 언제? 1,500만 원 어떻게 구했냐고. 민수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현우에게 받기로 한 돈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누구랑 혼인신고했는지도 안다. 김현우라는 배달남이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남자한테서 받은 거야? 몸 팔아서? 입 닥쳐.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수는 비웃었다. 아니면 뭐야? 갑자기 결혼해서 돈 받은 게 뭐야? 그건 내일이야. 내일? 내가 진 빚이 3천만 원인데 내일이라고? 민수가 한 발 더 다가왔다. 지연은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다. 일주일 안에 나머지 1,500만 원 더 가져와. 안 그러면 뭐? 내 새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지 뭐.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현우와 민호는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다. 누나. 민호가 달려와 지연을 안았다. 하지만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늦었네요. 밥 드셨어요? 현우가 물었다. 지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걸 눈치챘다. 네. 식당에서 먹었어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누나, 내일 같이 공원 가자.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야, 누나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현우가 민호를 달랬다. 민호는 아쉬워하며 자리에 앉았다. 밤늦게 민호가 잠든 후 지연은 현우에게 말했다.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지금요?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지연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연은 집에 가지 않았다. PC방에 앉아서 밤새 대출 사이트들을 뒤졌다. 1,500만 원을 더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대부업체, 카드론, 개인 대출. 모든 걸 알아봤지만 지연의 신용으로는 불가능했다. 새벽 5시 지연은 지쳐서 집에 돌아왔다. 현우는 이미 일을 나간 후였다. 민호만 혼자 자고 있었다. 지연은 민호 옆에 누우며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순수하고 평화로운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이 아이한테 피해를 줄 순 없어. 지연은 결심했다. 민수가 현우에게 찾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지연은 식당에 사표를 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사장이 물었지만 지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사정이. 그 말만 남기고 지연은 식당을 나왔다. 이제 수입도 없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민호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누나, 왜 슬퍼 보여? 민호가 지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슬픈 게 아니야. 그냥 민호가 너무 예뻐서 그래. 지연은 민호를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저녁에 현우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죄송해요. 계약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현우는 당황했다. 민호의 학교 등록은 이제 막 해결됐는데 지연이 떠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현우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누나 어디가? 민호가 잠에서 깨어 지연을 붙잡았다. 누나는 잠깐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와?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 알았지? 지연은 민호를 마지막으로 안았다. 그리고 현우에게 돌아선 돈을 내밀었다. 받으세요.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연은 돈을 탁자에 놓고 짐가방을 들었다.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 때문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집을 나갔다. 뒤에서 민호의 누나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연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누나 언제 와? 민호는 일주일째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현우는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었다. 민호야, 누나가 나 싫어해서 간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아이를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현우 자신도 지연이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그녀였다. 민호의 첫 등교일이 다가왔다.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아이는 이제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빠, 다른 애들은 엄마가 같이 가는데. 아빠가 같이 갈게. 엄마는 없어? 민호의 질문에 현우는 가슴이 미어졌다. 지연이 있을 때는 잠시나마 진짜 가족 같았는데. 학교 앞에서 현우는 다른 가족들을 바라봤다.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가는 아이들, 부모가 함께 온 아이들. 민호만 아빠 혼자였다. 괜찮아? 현우가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민호야, 아빠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도 잘할 수 있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듯 보였다. 누나. 민호는 지연에게 달려가 안겼다. 지연도 민호를 꼭 안았다. 미안해, 늦었지? 누나 왜 안 왔어? 나 누나 없으면 싫어. 미안해. 지연은 민호를 안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어떡해. 첫 등교일이잖아요. 빠뜨릴 수 없죠.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새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럼 같이 들어갈까? 지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 손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걸어갔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들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아빠와 엄마예요.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학교를 나오는 길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민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요. 그럼 다시. 아니에요. 오늘만이에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현우는 더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다. 민호는 신이 나서 학교 얘기를 했다. 친구도 사귀었어. 준호라는 애랑 지민이라는 애. 정말? 다행이다.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현우는 지연의 손목에 난 새로운 상처를 봤다. 지연 씨.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할 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지연이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현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누나 또 가는 거야? 민호도 뭔가를 눈치챘는지 물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닐 거야. 하지만 현우의 말과 달리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또요? 현우가 물었다. 민호야, 학교 재미있게 다녀. 알았지? 지연은 민호에게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나, 가지 마. 민호가 지연을 붙잡았다. 지연은 민호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민호야, 누나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해. 정말? 정말이야. 하지만 지연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이 떠나고 난 후 민호는 계속 울었다. 아빠, 왜 누나는 자꾸 가? 현우도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했다.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다.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기로. 다음 날 현우는 지연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갔다. 지연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사장의 말을 듣고 현우는 더욱 의문이 생겼다.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글쎄요. 마지막 날 무서워 보이는 남자들이 왔었는데. 그 말을 듣고 현우는 직감했다. 지연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겼구나. 현우는 지연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고시원에서 지연을 발견했다. 현우 씨? 지연은 현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현우의 간절한 눈빛에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빚이 3천만 원이에요. 지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생긴 빚 협박, 그리고 현우와 민호를 지키려고 떠났다는 것까지.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현우는 지연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말했다. 같이 해결해요. 네.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할게요. 대신. 현우가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진짜로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한테 엄마가 또 떠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김현우 씨 맞죠? 현우가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남자 둘이 다가왔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상궂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수 형이 만나자고 하던데요.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지연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다. 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 그래요? 그럼 아드님 학교에 가서 얘기할까요? 그 말에 현우의 온몸이 굳었다. 민호를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뭘 원하는 거죠? 간단해요. 지연이가 빚 3천만 원 있거든요. 그 중에 1,500은 받았으니까 나머지 1,5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당신 부인 아니에요? 부부는 책임 공동 부담이잖아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루만 시간 주세요. 내일까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남자들은 그대로 떠났다. 하지만 현우는 불안했다. 정말 민호 학교에 가지는 않을까? 집에 돌아가니 지연이 민호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민호가 달려와서 안겼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 민호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예쁘게 그렸네. 현우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잠든 뒤 현우는 지연에게 오늘 일을 말했다. 뭐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가 직접 나섰네요. 어떡하죠? 민호한테까지. 지연은 벌벌 떨었다. 현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1,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대출이라도. 현우 씨 신용으로는 안 될 거예요. 지연의 말이 맞았다. 현우는 이미 생활비 대출로 신용이 바닥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은행을 찾아갔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해서였다. 죄송합니다. 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담보대출은 어떻게? 담보로 잡을 자산이 있으신가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세금도 없는 월세 생활이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 현우는 친구 상호에게 전화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상호야,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현우야. 나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현우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지연에게 말했다. 안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위험해져요. 지연이 펄쩍 뛰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다시 떠날게요. 지연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러면 민호가. 그때 민호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아빠, 엄마 왜 안 자?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다시 자자. 현우가 민호를 재우려 했지만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챘다. 엄마 또 어디 가는 거야?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현우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다. 행정소송. 선생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우는 간절히 물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 자체는 민사 문제라. 그럼 제 아내를 보호할 방법은? 빚 조정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 그것이 문제였다. 민수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지연에게 말했다. 법적으로도 당장은 해결이 어려워요. 그럼.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김현우 씨죠?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직접 찾아갈 거예요. 댁으로든 학교로든. 전화가 끊어졌다. 현우와 지연은 절망에 빠졌다. 어떡하죠? 지연이 울먹였다. 현우는 결심했다. 제가 나서겠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겠어요. 분할 상환이든 뭐든. 위험해요. 그래도 민호를 위해서는 해야 해요. 현우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민호를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어.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막막했다. 현우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새벽 현우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다. 혹시 놓친 방법이 있을까 해서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행정소송. 현우는 중얼거렸다.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호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새벽 5시 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짐가방 하나를 챙겼다. 어디 가세요? 지연이 깨어 있었다. 그녀도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보였다. 민호랑 잠시 피해 있으려고요. 현우의 계획은 간단했다. 민수 일당이 찾아오기 전에 민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지켜야죠. 현우는 잠든 민호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민호야, 아빠랑 여행 갈까? 여행? 민호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응, 재미있는 곳으로. 하지만 민호는 영리했다. 엄마는 안 가? 아이의 질문에 현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따라갈 거야. 지연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럼 언제 만나?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현우가 민수 일당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었다. 곧이야, 민호야. 곧 다시 만날 거야. 지연은 민호를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함을 마지막으로 느꼈다. 엄마, 울어. 민호가 지연의 젖은 뺨을 손으로 닦아줬다. 아니야, 기뻐서 그래. 지연은 거짓말을 했다. 현우와 민호가 떠난 후 지연은 홀로 집에 남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현우와 민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오전 10시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디 있어, 이지연? 민수의 목소리였다. 김현우는 어디 갔고?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까지 같이 있었잖아. 정말 모른다니까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책임져. 3천만 원 전액. 오늘 밤 12시까지 준비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지연은 민수 일당이 온 줄 알고 떨었다. 지연 씨.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현우였다. 현우 씨? 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현우가 혼자 서 있었다. 민호는요? 친구한테 맡겼어요. 안전한 곳에. 현우는 들어오며 말했다. 왜 돌아왔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현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현우 씨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요. 이미 위험해졌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뛰었다. 전 진짜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런 빚더미에. 자격은 무슨. 민호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해요? 현우의 말에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떡해요? 민수가 오늘 밤까지 3천만 원을 달래요. 3천만 원? 네. 이제 전액을 저한테 요구해요.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명백한 협박이에요. 민수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가 뭐 어때서요?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잘못된 일들을 했어요. 지연의 고백에 현우는 놀랐다. 그래서 민수가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과거까지 다 드러난다고. 그런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현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연 씨만 중요해요. 그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싸워요. 현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어떡해요? 일단 경찰서에 가요. 그리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요. 언론요? 네.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법적 보호자 문제, 사채업자들의 협박.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현우의 말에 지연은 놀랐다. 그럼 우리 일이 다 알려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현우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현우 씨가 힘들어질 수도. 이미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현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기로 했잖아요. 좋을 때만 가족인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저녁 현우와 지연은 신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이었지만 일단 신고 접수는 받아줬다. 이제 뭐 하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현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기자한테 전화해 볼게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숨어 살 순 없어요. 현우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현우와 지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세상과 맞서기로 한 것이다. 밤 12시가 가까워져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경찰 신고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잘했을까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현우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진짜 가족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3개월 후. 김민호.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자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상장을 받았다. 모범 학생상이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현우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옆에 앉은 지연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아빠 봤죠? 민호는 상장을 들고 자랑스럽게 뛰어왔다. 응, 정말 자랑스러워. 지연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상의 엄마가 아니었다. 진짜 엄마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현우는 지역신문을 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한부모 가정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3개월 전 현우와 지연이 용기 내어 세상에 알린 이야기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신문 기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미혼부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 법적 보호자 기준 완화. 사채업체 불법 추심 강력 처벌. 현우와 지연의 사연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아빠, 이거 우리 얘기야? 민호가 신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 우리 얘기야.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유명해졌네. 민호는 신이 났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언론에 알려진 후 민수 일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었고 결국 민수는 불법 추심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연의 빚 문제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 3천만 원 빚이 1천만 원으로 줄었고 5년 분할 상환으로 합의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회적 관심이었다.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들며 말했다. 뭐래요? 현우 씨 사연을 듣고 다른 한부모 가정들도 많이 연락이 온다고 해요. 상담을 도와달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우리가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죠. 그렇게 현우와 지연은 주말마다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다. 저희 아이도 학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배달일 하는데 애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현우와 지연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다. 처음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현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러게요.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가족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아빠, 엄마, 그네 태워줘.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네를 타며 깔깔 웃었다. 높이 올려줘. 현우와 지연은 양쪽에서 그네를 밀어주었다. 민호야, 무서워? 아니야. 더 높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네에서 내린 민호는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엄마 사랑해. 우리도 민호 사랑해. 현우와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씨,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진짜로.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지연의 제안에 현우는 깜짝 놀랐다. 정식으로요? 네. 지금까지는 민호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현우도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진짜 결혼해요. 민호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민호야, 너도 좋아? 당연하지. 엄마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아이의 밝은 대답에 두 어른은 웃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현우와 지연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사람들, 민호 담임 선생님, 그리고 현우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지연이 웨딩드레스 대신 입은 하얀 원피스를 매만지며 말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민호가 카메라를 들고 왔다. 세 사람은 꼭 안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신혼여행 대신 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현우가 말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연이 대답했다. 우리 셋이 함께니까요. 민호도 끼어들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서류상의 가족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현우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지연도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까지 끌어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구나. 민호는 그저 행복했다. 엄마와 아빠가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매일 웃을 수 있어서. 그렇게 세 사람의 진짜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